하정우가 그 김용건 씨 아들인데 김자를 안 쓰고 하정우로 데뷔를 했잖아요. 나도 저래야겠구나. 나 저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겨요. 어떨 때는 되게 싫고 저 사람처럼 막 안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었죠. 어렸을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유산 소목장 이수자 소중한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나이가 차서 할 거 없으니까 이걸 해야겠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어린 시절부터 흔히 말하는 이제 목수저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유명한 장인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집 옆에 한 50m 옆에 공방이 이제 집이 있어 공방이 있었는데 항상 놀러 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항상 공방 가면 그 나무 향도 되게 좋았는데 그냥 포근한 뭔가 포근하고 뭔가 안락한 느낌도 있었고, 그 대패밥이 막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막 그거 막 대패밥 주워가지고 향도 맡아보고 막 찢어갖고 놀기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이 길을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했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대목장하고 소목장이라는 게 있어요. 큰 대자를 쓰는 거고 소는 적을 소를 쓰는 건데, 대목장은 집을 만드는 사람이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을 만드는 사람, 소목장은 집 안에 들어가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정우가 그 김용건 씨 아들인데 김자를 안 쓰고 하정우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하정우 배우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었던 거죠. 나도 저래야겠구나. 나 저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뭐 공모전이나 아니면 작품을 선보이거나 뭐 할 때 소병진 선생의 아들이니까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왔었던 것 같아요. 뭐 잘하면 내가 작품이 좋고 잘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문화재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못하면 소목장 우리나라 엄청 유명한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이 들릴까봐 엄청 더 스스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남들이 봐도 정말 이 작품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가 꼭 필요하겠구나, 하정우 배우처럼. 그래서 고부제라는 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소병진 선생의 아들 소중한의 작품이 아닌 그냥 하나의 브랜드, 고부제라는 그 작품 브랜드가 소중한 작가의 작품이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작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아버지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겨요. 어떨 때는 엄청 대단하고 진짜 멋있고, 어떨 때는 되게 싫고 저 사람처럼 막 안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었죠.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는 워낙 시대가 힘드니까, 그때는 문화재도 아니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생활비 같은 것들 아버지가 많이 주지 못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막 화목하지 못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자랐을 때는 이건 아닌데 되게 싫다. 아버지가 너무 자기가 좋아한다고만 저거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돈도 좀 벌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저거 막 작품 만들고 막 작가로 활동만 하다 보니까 뭐 경제적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게 되게 싫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 내가 작업도 하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대단하고 느끼죠. 이 어려운 길을 계속 혼자 꿋꿋이 결국 하셔가지고 문화재가 되신, 보유자가 되신 거 보면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조금은 좀 생각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작품성을 제가 뭐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아직 어리고 하지만은, 내가 직접 해보면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짜맞춤에 어떤 더 정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아버지 세대 때는 사실 기계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거의 100% 다 올 손으로만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 손으로만 만드는 감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대생활의 목공, 전통 공예를 하긴 하지만 목공예에서도 기계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다 쓰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기계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그런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더 잘 맞고 더 디테일하게 맞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있죠. 근데 다음에 따라갈 수 없는 건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기계가 좋고 잘 맞는다 해도 아버지가 만든 작품은 다르게 보이는데, 그게 뭐가 보이냐면 뭔가에 모르는 아우라가 느껴지긴 해요, 작품에.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무를 어떻게 쓰냐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나무의 그 형태를 보는 거, 무늬결을 배치를 어떻게 하냐는 오랜 세월 일하지 않고는 안 나오는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그 안코지기 사출문이라고 하는 건데, 뭐 밀다가 다시 여는 기법. 이것도 전통 가구에 있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문 개폐 방식인데, 그거를 저도 마스터하기 위해서 되게 실패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유격이 있으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안 밀리고. 0.1mm의 오차 때문에 뻑뻑하고, 나무가. 기법으로만 치면 가장 어려운 기법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건 기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제작 기법이 아니라 나무를 바라보는 그런 무늬를 어떻게 써야 되는 그 배치라든지 그 형태, 그 색감 찾는 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보죠. 이수자에서 국가무형유산이 되려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가무형유산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소목장으로 치면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서울에도 한 분 계시고 대구에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이제 나라에서 TO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기죠.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뭐 한 50년 이상 이 일에 종사를 해야 거기 이제 명함이라고 내밀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기회가 돼서 시험을 보고 저도 나이가 차고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생겨서 하면 좋겠지만,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작업하는 방향이나 그런 목표는 솔직히 그냥 소중한 작가라는 말을 계속 죽을 때까지 듣고 싶거든요. 어디 가서 나 소목장 소중하냐, 나 국가무형문화재 뭐 소중하냐 이런 말보다도 그냥 소중한 작가라는 이 한마디가 더 저한테는 더 깊게 와닿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이 전통 가구라고 해서 조선시대 가구가 이 조선시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맞게 같이 숨쉬고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디자인적으로나 조금 타협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러면은 좀 전통스럽지만 쉽게 접할 수 있고 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저한테 나는 전통가구를 배웠고 난 그것만 알고 그걸 해왔던 사람이고 난 이건 문화재가 됐으니까 나는 이 길로 가지만, 너의 세대 때부터는 이 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답이 없다, 너만의 가구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창작을 계속 해라 라고 지원을 보통 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길로는 먹고 살기가 너무 또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비싸다고 말을 하죠. 일단 첫째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나무죠. 나무. 뭐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 나무로만 사용하고, 그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그 상태에서 바로 작업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뭐 소나무가 이렇게 뭐 밖에 있으면 그걸 나무를 자른 다음에 그 통나무 그대로 최소 20년, 10년 이렇게 10년에서 20년은 말려야 돼요. 그 통나무를 또 제재소 가가지고 또 켜요. 내가 쓸 수 있는 그 두께로, 내가 사용할 두께로 형평이 다 켜가지고 또 자연건조 밖에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또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려야 돼요. 그 10년 이상을 말렸는데도 또 말려야 돼요. 한 5년, 10년을 또 말려야 돼요. 그렇게 말린 상태에서 작품을 쓰는데, 그래도 한 30년 이상 말려도 휘긴 휘거든요. 근데 휘이 덜하다, 수축 변창이 덜하고, 그런 나무를 쓰니까 일단 작품 가격이 비싼 거고, 일단 수공예라는 점도 비싸게 받는 거죠. 그치?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무형유산인데, 무형유산이고 국가무형유산 소목장 보유자이신데,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을 따지자 보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밖에 안 된다 보니까, 이거 뭘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이수자들 이 전통을 지키겠다고 사명감 하나로 우리나라 전통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시험까지 봐하고 다 했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나라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도 안 준다는 현실이 되게 가장 이 소목장 일하면서 가장 어려움이죠.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있나 봐요. 그 감각이라고 하죠. 그게 저도 처음부터 그 감각은 그냥 타고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참 민망한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각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각은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저도 느끼고, 아버지도 아마 제 작품 보면 느끼고 막 했을 텐데,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한다고 작품으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얘기가 다,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이 많고 해도
못 만들면은 말만 많은 사람 되는 거고 아는 지식이 없어도 작품이 워낙 훌륭하고 좋으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각은 타고난 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똑같고 오히려 더 말씀을 안 하세요.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러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막 세세하게 와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뭐 하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야, 이런 스타일 아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는 스타일인데 묵묵히 좀 지켜봐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스스로 터득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아무리 알려주고 옆에 다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술을 온전히 내 기술을 내가 익히려면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 그리고 계속 해보는, 톱질도 안 될 때까지 해보는 거, 끌질도 될 때까지 해보는 거. 그렇게 해야, 오래 해야 그 기술을 자기만의 것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일반인이 내 작품을 봤을 때 그냥 훌륭하다, 멋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작품을 봤을 때 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작품을 만드는 게 저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갖고 싶어야 하잖아요. 이쁜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쁜 걸 만들면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저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브제라는 거는 제가 만든 브랜드 이름인데 그 한문의 옛 고자하고 영어의 오브제를 섞은 이제 합성어인데, 이 전통 가구가 우리나라의 현대인의 생활에서 하나의 조형적 가치를 지닌 하나의 오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제가 만든 이름인데, 작품의 그 오브제의 성격을 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죠. 그냥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건 소중한 작가나 소중한 명작이 만든 거야 라는 게 정확히 딱 보자마자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품으로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내가 없어도 어디다 작품을 전시하거나 했을 때 이거 소중한 작가님의 작품이네? 라고 바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저만의 색깔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죠. 어떤 지금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외국 유명한 그런 브랜드처럼 이 고부제도 하나의 큰 브랜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뭐 찾아주고 구입도 하시는 그런 가구를 만드는 작가가 되는 게 사실 큰 목표죠. 속이지 말자. 작품도 속이지 말자. 만들 때 뭐든 뭐 귀찮다고 대충 하지 말고 정직하게 속이지 말자라는 게 자웅이죠.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